2시간 동안 강의 주신 경상남도 통합도로공과 백종철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 백종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태경 센터장님이 고향이 진주라고 하시는데, 저도 집이 진주입니다. 진주 집회면이 제 고향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진주에서 나와서, 그리고 제가 근무를 사천시에 근무를 했었고, 산청 세계 전통향 연습할 때 산청에도 2년 근무를 했었고, 얼마 전에 작년에는 하동군에도 근무를 해서, 특히 여러분 주로 보니까 아마 고성, 통영, 거제도 오시는 건 모르겠는데, 사천, 진주, 그 다음에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아마 이쪽에서 대부분 오신 것 같고, 동부 쪽에도 일부 오신 것 같은데, 아마 멀리서 또 가까운 데서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사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집사람이 사실은 막내다 보니까 좀 요리를 좀 못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자취 생활을 해서 요리를 이렇게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집사람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부엌의 일을 제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가 아마 우리 도지사님이 조금 통합 돌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국에 이제 기초지자체가 2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통합 돌봄과라는 과를 올해 1월 1일달에 신설을 해가지고, 갑자기 과가 신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강사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누군가 강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시군의 과장님들 모시고 요 설명을 한번 하니까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되니까 제보고 하라는 뜻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무원 하면서 좀 듣기 싫은 소리가 꼭 공무원 같아, 이런 소리를 좀 듣기 싫어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좀 사람이 좀 원리 원칙대로 하고 좀 재미가 없다. 요즘 애들 말로는 좀 노잼이다. 그래서 좀 전문 강사보다는 좀 제가 재미는 없더라도 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통합 돌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통합 돌봄 이해라는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한 5년 전부터 복지의 트렌드가 통합 돌봄으로 모든 것이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아마 복지 보건 분야의 제 첫 번째 과제가 아마 통합 돌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 한 상반기부터 3월이 될지 정확한 시점 모르겠지만은 경남행 통합 돌봄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 과도 만들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모든 통합 돌봄 추진 체계 구축이라는 계획도 세우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돌봄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읍면에 계시는 분, 또 시군의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또 이렇게 돌봄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복지 업무를 하시는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혀 이렇게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통합 돌봄이 이렇게 현장에서 잘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가능하면은 조금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경남행 통합돌봄 정책의 이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이 통합돌봄을 하게 된 추진 배경하고 현 실태 개선 방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향후 과제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나 우리 또 지자체에서 왜 통합돌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레이저가 되지가 않습니다. 화면이 깨끗하니까 저 밑에 좌측 밑에 보시면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빠르게 증가합니다. 밑에 있는 짙은색 그래프는 전국 평균 노인 비율이고 위에는 우리 경남의 노인 비율인데 보시면은 2015년, 2025년, 30년, 10년 단위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2015에서 2025까지는 약 8% 정도 비율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있게 될 10년 동안 그러니까 2035년까지는 12%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에 과거 10년 동안은 약 27만 명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었다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는 40만 명이 우리 도내에 노인 인구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경남에 65세 이상이 약 72만 명인데 10년 후에는 110만 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인구가 330만인데 전체 인구가 조금 줄기 때문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노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혼자 사시는 가구가 지금 현재 35.6%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가구 수가 약 1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홀로 사십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분, 옆에서 돌봐줄 수 없는 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나 지자체, 이웃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약 15만 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5년 안에 2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라는 서울에 있는 재단인데 저기서 올해 4월 달에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에 살고 계시는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돌봄 서비스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85%였습니다. 그 다음에 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했을 때 제일 많은 응답자가 돌봄 종사자가 돌봐줄 것이다. 이런 응답이 39% 나왔고요. 자식이 돌봐줄 것이라 하는 것은 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할 때 어디서 돌봄을 받고 싶은가 했을 때 자기가 현재 살던 곳에서 받고 싶다 하는 분이 4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로 돌봄을 우리 사회가 보면은 여자분들이 돌봄을 맡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정 부모님이 아프면은 딸들이 가서 사실 돌봄을 하고 만약에 자기 시갓집에 딸이 없으면은 시부모도 며느리가 돌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프면은 또 자기 배우자 처가 돌보고 자녀가 아프면은 또 어머니가 돌보고 이래서 실제로 모든 돌봄을 여자분들이 감당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처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여자분들이 돌봄에서 좀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 통합 돌봄으로 가서 국가나 지자체, 이웃 돌봄에서 이 돌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 현실은 어떠냐 보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은 최근 들어서 복지 서비스는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복지 사업이 360개고 도나 시군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약 6,000가지인데 사실은 숫자는 너무 많은데 실제로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심지어는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하는 업무는 알지만은
다른 부서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방문하고 물어봐야 할 정도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보면은 뭐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이런 어떤 대상별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실은 혜택을 보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읍면동에 가면은 신청을 한 사람만 이 복지 제도를 알아고 신청한 사람만 서비스를 받고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서비스를 사실은 받을 수가 있는데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해가지고 계속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해가 있거나 고립해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은 특히 치매가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은 발달장애아를 데리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 돌봄을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사실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는 40세 이상이고 이거는 65세 이상 중에서 자기가 생애 말기에 돌봄을 받고 싶은 희망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최근에 보면은 87%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살던 동네에서 친구분들도 있고 이런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보면은 의료기관에 기관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77% 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것은 보면은 어떤 경우는 자식이나 돌봄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통합 돌봄 서비스가 또 지역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설에 가야 되는 경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왼쪽에 있는 어떤 이 현재의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바꾸겠다는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복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생성형 AI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내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검색하고 또 물어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또 시민이나 또 도민들이 물어오면은 복지 서비스 하는 담당자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사항들만 나이라든지 자기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살고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은 AI 복지 플랫폼을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돌봄이 필요하면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만 그 대신 조금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받고 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부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잘 사시는 분은 100% 자부담을 해서 누구라도 아프거나 또 병이 들면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읍면동이나 시군청에 신청을 해야만 사실은 복지 서비스 받던 것을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또는 아니면 유관기관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실제로 잘 몰라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이 돌봄 청구를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통합 돌봄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의료나 보건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그 주거 지원을 하고 또 이 공적 영역, 이웃 세계는 공적 영역인데 공적 영역에서 부족한 것들은 이웃 돌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요약하면은 신청과 접수는 읍면동에서 신청과 접수를 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를 해서 평가지에서 일정한 점수가 나오면은 이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해서 제공기관에서 수입해서 제공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통합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갑자기 내년부터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시범 사업을 202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2023년도에는 사업비 15억을 했고 7개 시군에서 사업을 해왔고 또 작년에는 20억으로 9개 시군에서 해왔고 올해는 40억으로 전 시군에서 이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주거, 보건, 의료, 일상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표준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18개 시군에 다 표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또 한 두세 개 정도 사업은 시군에서 또 선택해서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서 10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읍면동이나 시군에서 그 다음에 제공기관에서 아니면은 이웃 돌봄을 통해서 우리 경남 전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봄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을 해서 내년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돌봄을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가지 과제를 보시면은 가장 특징이 있는 거 2개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두 번째 과제가 보면은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합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가정에 실제로 통합 돌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입장에서는 이 통합 돌봄 플랫폼에 들어서 내게 맞는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과제에 보면은 경남형 통합 서비스 개발인데 요거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나머지 과제들은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 돌봄 대상자 발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을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유관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통합 돌봄 창구를 개설하라고 협조 공문을 저번 달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복지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센터 같은 데다가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기도 자기가 그 센터나 복지가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읍면동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복지위기 알림 앱이라는 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저 앱에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 이름하고 주소 정도를 그 앱에 올려주면은 읍면동에 통보가 되어서 읍면동에서 그 집을 방문해서 돌봄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주로 장기 노인 요양 보험을 받고 싶으면은 등급 판정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을 받고 실제로 장기 노인 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대개는 짧아도 2, 3개월, 길면은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 거기 하려고 하는 분은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누군가가 주변에 돌볼 분이 없으면은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막상 서비스는 한 6개월 후에 개시가 되니까 그 사이에 서비스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읍면동에 찾아가서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그런 제도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우리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한 400여 개가 있어요, 우리 도내에. 주로 보면은 읍면동별로 뭐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보면은 그쪽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담 받으면은 또 현장에 나가봅니다. 직접 나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만나보고 이 정도면은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면 등급 의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시고 등급 판정 받을 때까지 뭔가 돌봄 서비스 필요하겠다면은 저 앱에다가 이름하고 주소 정도만 올려주시면은 바로 그 읍면동에 연계가 돼가지고 읍면동 직원이 나와서 그때까지 판정 받을 때까지 긴급 돌봄이라든지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돌봄 활동가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도에서는 오늘과 같은 이제 기본 어떤 정책적인 거하고 이론적인 교육을 저희 도에서 하고, 또 시군에서는 뭐 집수리라든지 다른 어떤 뭐 미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교육을 시군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돌봄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돌봄 활동가를 저희들이 3년 동안 1년에 1,500명에서 4,500명을 양성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운영인데, 저희 과에서 추경에 14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아마 7월이나 8월 되면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이나 2월 되면은 이 플랫폼을 완료를 하고, 일단 공무원들에게 먼저 한두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다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제가 레이저가 안 돼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은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게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통합복지 플랫폼에 들어오시면은 복지 서비스 소개, 그 다음에 맞춤 복지, 도움 요청, 복지 정보, 커뮤니티, 복지 채법, 저런 기능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돋보기 같은 게 나오죠. 저기서 AI 검색 바로가기를 누르면은 저 위에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AI 검색 서비스로 넘어가면은 이 AI 검색 서비스는 요 오른쪽에 있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 장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대 언어 모델하고 그 다음에 지식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 도청 전산실에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는 경남 크라우드 존이라고 있는데, 저 크라우드 존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요걸 깔면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컴퓨터에 들어가서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대표 전화를 구축해서 전화를 해도 요 플랫폼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좌측 위에 보시면은 복지 서비스 소개라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은
자기가 알고 싶은 복지 서비스를 저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 찾기가 있습니다. 저기서 자기가 원하는 섹터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년이다 하면은 생애 주기에 노년이다 하면 노년을 치면은 그 밑에 노년에 해당되는 14개의 복지 서비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고 싶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밑에 나오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 신청을 들어가면은 온라인으로 복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우리 동네 상담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들어오면은 305개 우리 동네에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고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저기서 자기가 원하는 전화번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에 들어가면은 긴급하게 내가 그 복지 도움이 필요하다.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실직을 해서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은 저기서 본인이나 옆에 있는 분이 이 도움 요청을 하면은 행복이음을 통해서 읍면노원으로 방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찾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는 시군과 읍면동을 선택을 하면은 자기 사는 읍면동에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밑에 나타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챗북 기능에는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기초연금을 알고 싶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밑에 AI 기능으로 넘어오면은 저기서 문자로도 물을 수 있고, 스피커를 켜면은, 스마트폰에서 연결해갖고 스피커를 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진주에 살고 있는 90대 노인이고 지금 사실을 잘 걸을 수가 없고 뭐 소득 상태는 어떻다.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주면은 AI가 그러면은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어디에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표 전화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까지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민간 통합 돌봄 협의체 구성인데,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에 있는 돌봄 업무를 하는 그 부서장하고 또 시군에 또 복지 업무를 잘하시는 과장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복지 대표기관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도 단위 민간 통합 돌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은 아마 회의를 벌써 1회, 2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민간 통합 돌봄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좀 활성화해서 통합 돌봄이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이 돌봄 서비스 하는 기관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려면은 시군 조직도 좀 정비하고 읍면동에 있는 돌봄 창구도 좀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저희들이 보면 지금 통합 돌봄이라는 명칭을 쓰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군에 뭐 과단이든 계단이든 통합 돌봄이라는 명칭을 쓰는 그 팀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속 시군에 건장을 하고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돌봄 서비스 수요가 많지를 않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사실은 돌봄 서비스 수요가 많거든.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인력이 좀 적으면 그 인력을 좀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데는 지금 보면 직원들이 1명 내지 2명 지금 배치가 되는데 그 직원이 충분할 것 같고, 인구가 한 5,000명 넘는 좀 수요가 많은 읍면에는 좀 직원을 좀 부강을 해서 통합 돌봄 업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경남행 통합 서비스 개발인데, 사실은 요 전체를 강의에 경남행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보면은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저기하고 연계를 하고, 저기에 이미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 모든 서비스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먼저 연계를 하고, 근데 갑자기 아프거나 뭐 사고가 나서
저쪽에 있는 서비스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고, 그 긴급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면은 이 틈새 돌봄, 어려워서 좀 보충해서 돌봄을 하고, 그럼 요 세 개 기존하고 긴급하고 틈새 돌봄 이거는 다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적 영역에서 하는 서비스고,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은 서비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뭐 하루에 4시간 하고 나면은 심야라든지 공휴일에는 서비스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좀 안부 확인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갑자기 뭐 전구가 나가면은 전구를 좀 갈아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하고,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있으면은 옆에 분들 좀 도와주고, 이런 기능을 해서 우리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경남형 전체 통합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라도 저는 아직은 건강하지만은 누구라도 나중에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면은 누구라도 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빈틈없이 다 촘촘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고, 그 다음 여기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틈새 돌봄 서비스를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 돌봄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왜냐하면은 주로 읍면동이나 시군에서 아니면은 또 복지기관에서 하는 분들이나 제공기관에 하시는 분들도 요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또 아셔야 되고, 또 담당자가 또 바뀌면은 이 업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을 뭐 서식부터 해서 절차까지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또 시군에 있는 분들 교육도 하고, 또 제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설명회도 해서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교육하고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산 경상남도 사회보장 서비스원에다가 위탁해가지고 6개 가정에 올해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진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제공기관 돌봄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또 찾아가서 컨설팅 팀을 구성을 해서 시군을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저희들이 홍보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계시는 돌봄 관련 그 부서장 회의는 이미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 동장 대상으로 7월 달에 7월 둘째 주에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봄 관련 기관 관계자 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렛도 지금 제작할 준비를 해서 리플렛 만들면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또 배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라디오나 또 TV를 통해서 언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번째 과제가 보면은 공공에서부터 민간까지 모든 복지 서비스 현황 조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위탁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복지 서비스를 다 조사를 저희 위에 보면 조사 내용이 16가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1차로 저희들이 2,300개 정도는 이미 조사를 완료를 했고,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복지 플랫폼, AI 기반 복지 플랫폼을 만든다 하는데, 이 AI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AI로 치면은, 인공으로 만든 사람의 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람의 뇌를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직 신규 공무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AI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AI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오픈 AI에서는 챗 GPT가 있고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는 AI를 가져옵니다. 그 AI를 가지고 여기 복지 서비스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펠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복지 서비스 현황 조사한 걸 파일로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은 AI가 그걸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AI가 학습을 해서 그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계속하면은 이게 복지에 대해서는 만능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자나 음성으로 물어보면은 그 AI가 다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복지 서비스 현황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의료 분야 현황 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 문화, 일자리까지 청소년까지 해서 이 복지 플랫폼에 복지뿐만 아니고 보건, 의료, 그 다음에 교통, 문화 전 분야에 우리 이제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다 AI가 학습을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게 제대로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서비스 자체가 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추가로 해야 될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체적인 걸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경남행 통합 돌봄 전체 어떤 이게 이제 진행 과정입니다. 그 전체 과정이 저기서 번호가 매겨진 신청에서부터 현장 방문, 사례 회의, 돌봄 계획 수립, 서비스 결정, 그 다음에 민간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이렇게 7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추진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도 통합돌봄과는 전체 통합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도 단위 민간 통합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이나 시군이나 제공기관에서 이 통합돌봄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아까 제가 핵심 과제 10가지를 선정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또 읍면에서는 신청하고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나 발굴된 분에 대해서 실제 그분이 사시는데 현장 방문을 해서 필요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사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시군 본청을 올려서 시군 본청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사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결정은 단순한 서비스 결정은 읍면동의 담당자가 직접 바로 연계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에서 한 90% 이상은 저기서 담당자가 바로 연계해버리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복잡한 것들은 시군에 의해서 시군에서 서비스 결정을 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넘기면은 제공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부족한 것들은 이웃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역량 강화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남행 통합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남행 통합 돌봄 서비스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공공의료 확충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OECD 국가가 28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비중이 70%고 일본은 보통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병원 숫자가 전체 우리나라 병원 숫자의
5%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병상 기준을 하면 9%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90%가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실제로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은 1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역에 의사나 간호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확충돼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복지 분야 통합 돌봄 체계가 온전하게 구축이 되면은 나중에는 의료나 보건으로 넘어갈 때 제대로 이게 서비스가 되려면은 의료 인력이 지역에 있는 의료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돌봄 종사자들이 많으신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통합 돌봄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보통 뭐 돌봄 종사자 교육을 1년 내지는 2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보통 질병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분들에게 좀 체계적인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하고, 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돌봄 서비스 받고 있는 분이 아까 제가 15만 명이 됐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20만 명이 넘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돌봄 종사자가 한 10만 명, 최소한 10만 명 정도 우리 돈에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6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4만 명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어떤 돌봄 종사자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적정한 보상이 되어야 돌봄 종사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간집 확보인데 저거는 우리가 시설이나 병원에 계시다가 뭐 양로원이나 병원에 한 몇 년 장기간 계시다 몇 년 2, 3년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오면은 돌아갈 집이 마땅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자기 집이 있었지만은 시골에 집이 있었지만은 그걸 또 수리를 좀 해야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몇 달 정도 수리할 때까지는 어디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골절상을 입으신 분들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식사라든지 외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슈퍼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나을 때까지 뭐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집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금 현재는 보면은 시설이나 병원하고 집 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머물 수 있는, 그 머물면 거기서 뭐 식사도 해주고 약간 간병도 해주고 또 같이 있는 분들끼리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춰져야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 수업 마치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